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개념 수업과 실제로 이루어지는 개념 수업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수학을 처음 배우고 진도를 처음 나갈 때 개념을 탄탄히 들어야 된다. 개념을 철저히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개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대형 학원이나 대치동의 큰 학원, 또 레벨이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학원에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개념 수업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기준을 두자면 이 개념 수업을 철저하게 들어야 된다고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은 초등학생 아이가 중등선행을 하거나 초중등 아이가 고등선행을 하는 그런 경우에 개념 수업을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현실에 허상과 괴리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남의 강의나 남의 수업을 들어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제 그분들 잘하는 사람들 일타 강사들을 모방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실력을 늘려가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만큼 실력이 없어서 제 것에 남의 게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조금 더 뭔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제 저만의 이제 풀이나 생각대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남의 수업이나 남의 이제 풀이를 크게 참고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 고3 아이들이 그 이제 수학뿐만이 아니라 어떤 과목을 1년 동안 커리를 타면 좋겠냐라고 저랑 이제 상의를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수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타 과목의 선생님들도 한번 이제 아이들한테 정리를 해서 주려고 맛배기 수업을 한 번씩 들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 공개된 그런 유명한 선생님들의 수업을 이제 개념 수업이나 그런 것들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느낀 거는 뭐냐 하면, 아, 이분들이 이 개념 수업을 설명을 해주고 하면서 뭔가 어마어마하게 특별하다. 아, 뭔가 이 아이가 처음에 이 수학을 배울 때 반드시 이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느낌을로 접근할 수 있었던 수업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수업들은 우리가 처음에 진도를 나갈 때 보통 기본 교재나 개념 교재로 생각하는 이제 공식이나 개념들, 증명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 그런 책의 요약본보다도 못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아이들이 읽기 연습이 잘 돼 있는 아이들이라면 처음에 진도를 나가는 그 부분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앞부분의 내용을 읽어보고 써보고 설명대로 해보는 연습이 그 개념 수업을 듣는 그 시간이나 연습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학원이 어디냐 하면은 블루스카이라는 이제 학원이에요. 이제 뭐 저는 이제 어쨌든 시스템이 저희랑 비슷한 학원이니까 뭐 저는 더오름 수학을 홍보하지 블루스카이를 홍보하는 그런 학원은 아닙니다. 저희 학원 많이 오세요. 네.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그 블루스카이라는 학원은 이제 프린트물로 그 개념이 정리된 프린트물을 아이들한테 나누어 줘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 프린트물로 개념을 공부하게끔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이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잘못된 게 뭐냐 하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옆에 설명해 주면 정말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어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고 뭐 예를 들어 곱셈 공식이다 그럼 거기에 있는 곱셈 공식 그대로 써보고
외워보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 혼자서 읽는 연습조차 안 되는 친구들이 전체 100명이라면 7, 80명 이상의 친구들이 그 내용을 혼자서 읽어보는 것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프린트물 줘버리고 혼자서 읽어라 그러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개념 설명을 해줄 때 이제 막 자체적으로 막 하는 것도 있지만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학생일수록 그 앞에 있는 책 앞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써줘요. 그러면 이해를 잘합니다. 내가 그냥 읽어주는 건데 같이 읽는 것 뿐인데 다른 내용을 크게 추가하거나 첨가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걸로만도 굉장히 이해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느 정도 답이 있어요. 무슨 답이 있냐? 우리 부모님들이 수학을 조금만 공부할 수 있다면 막 그 개념 설명이나 그런 강의를 찾는 것보다 물론 아이가 엄마 아빠를 선생님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서 어렵긴 하겠지만 같이 그 앞에 내용을 읽어주고 같이 써주고 그리고 그 대표 문제 푸는 거를 채점해주고 해답을 같이 읽어주는 거 정도만 해도 아이한테는 충분한 복습과 개념 설명이 된다는 거죠. 수학을 좀 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한테 어떤 강의와 어떤 수업이 효과적일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강의를 찾아보시고, 아, 이 선생님 정말 잘 푼다, 잘 풀어낸다. 이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거는 수학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이미 그거를 배운데 배운 게 생각이 나는 부모님의 입장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조금이라도 생략되거나 조금이라도 뭔가 정리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은 거를 생각보다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그런 수업들을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생략돼 있고 이제 좀 속도감이 빠른 그런 수업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개념 수업이나 개념 정리나 유형을 푸는 게 그냥 문제를 푸는 거를 넘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조금 어느 정도 적당히 연구를 해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수업은 아니에요. 심화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간혹 혹자들은 이제 저는 뭐 전공에 차별을 두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뭐 공대 나온 선생님들이 수학과 나온 선생님들보다 뭐 점수가 더 높았기 수능 점수가 더 높았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훨씬 더 잘 푼다 이제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수학을 전공을 했다고 뭐 꼭 수학에 대한 개념과 정리가 잘 돼 있고 뭐 공대를 나왔다고 해서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전공을 했던 안 했든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이전 개정 교과 과정부터 해가지고 왜 이런 학습 방법이 나왔는지 뭐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본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무엇을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스펙트럼이 짜르르륵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아이가 배우는 초등학생, 중학생이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초등학생, 중학생이 배우는 그런 선생님들 중에서 그만큼 연구하고 집중해서 아무리 잘하는 반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정립이 잘 돼 있으신 분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고등학교 수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학교 교수보다도 더 굉장히 수학을 잘 풀고 잘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기초부터 심화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수업을 하시지 않고 자세한 수업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찾는 가고 싶어 하는 그 반과 가고 싶어 하는 학원과 가고 싶어 하는 그 레벨에는요, 우리 아이가 이룰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는 받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번에도 이 수능을 보면 수능 만점자, 수학 만점자도 많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커뮤니티만 봐도 시대인재나 두각이나 러셀에서 많은 그동안의 모의고사 고득점을 받았지만 수미잡이라고 실제로 수능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라고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저희 학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되도록이면 정말 기본에 모든 학원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에 충실하게 가르치고 그 기본이 완벽하게 됐거나 이제 그 기본 이상을 못 따라갔을 때 스킬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인간 강사를 보고 그 스킬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이가 와서 얘기를 해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를 알고 그 방식대로 풀 수도 있겠는데 나는 왜 꼭 그런 스킬적인 부분으로 풀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 스킬을 따라가다 보면 기본이나 원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다고 저한테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수능에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런 스킬이 풀어야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고3 때 수능 준비를 하거나 그러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에 충실해서 안 되는 문제만 스킬로 접근했던 그런 친구들이 문과든 이과든 통틀어서 거의 대부분 수능에서 2개, 1개, 0개 정도의 고득점을 받았어요. 수학에서.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좋은 대학에 진학했으면 저희 학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수학을 잘하고 스킬이니 개념이니 뭐니 상관없이 타고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그런 친구들을 바라보는데 내 아이가 그런 아이라면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런 분들의 그런 자녀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수업, 좋은 학원, 좋은 과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학원을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그냥 모두 다 쫓아가는, 모두 다 듣고 싶어 하는, 모두 다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내 아이의 실제 실력과 내 아이의 긴 포트폴리오를 직접 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어, 조금 더 실패가 없이 수업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침을 많이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감기가 났는데 기침병이 잘 낫지 않네요. 네, 오늘 내용 유익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